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증권 시황 함께 살펴볼게요. 시황. 우선은 예의상 봅시다. 네, 미국. 네, 미국의 나스닥이 1.20 상승해줬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 상승해줬고 다우도 1%, 너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빅스지수도 많이 내려왔어요. 16.77이니까 20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유럽은 유럽 어디냐? 이거 왜 닥스 지수? 네, 유럽도 뭐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쵸? 요새 뭐 세계 증시가 큰 문제가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좀 살펴봤는데 나스닥이 뭐 2,000개 종목이 2,300개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뭐 지수라든지 뭐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될 영역은 없어요. 어, 그냥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최근에 그 대형주 볼까요? 근데 이게 봐보세요. 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아니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 걸리는 자리야. 나스닥이. 그치? 여기 봐보세요. 이게 올라갔다고는 하잖아. 그치? 올라갔긴 했는데 그 전날 좀 빠진 게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보세요. 이제 이것만 보시게 되면 지수로만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이 1.20% 올라갔잖아. 그럼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한 종목 개수도 2,300개가 올라갔잖아. 그거 진짜 많이 올라갔지. 그쵸? 대부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1%면 지수가 1%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봐봐. 이전 캔들 자체가 음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봉의 종가는 바디의 아랫부분이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올라간 거예요. 캔들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런 캔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음봉의 종가는 이제 바디의 아랫부분이 종가잖아요. 이거 대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빠진 거 대비 올라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선물 지수인데요. 선물 지수도 다 걸리는 자리야. S&P 이거 S&P 500도 다 걸리는 자리라고. 이거 다우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다 걸리는 자리지. 이거 너셀 지수도 빠졌다 올라갔는데 다 걸리는 자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 갈치권 뚫고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지금은 이제 반등의 관점으로 보시면 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함께 볼 종목인데 넷플릭스는 좀 특이하긴 하죠.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뭐 관세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 정도 이게 1%가 올라간 게 핵심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뭐 증시에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폭락을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쁘게 보아야 될 이유는 없죠.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뭐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전일 14%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약간 갈등 관계가 좀 부각되면서 마이너스 14%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3% 반등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이거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12만 5천 명. 네, 5월 고용 보고서는 13만 9천 명.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고용 보고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보고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하락입니다. 하락. 이거 4월 고용 보고서가 14만 7천 명입니다. 그쵸? 근데 요번에 발표된 게 13만 9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4.2%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4.2%에서 4.3%로 가게 되면 이건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제 요번에 발표된 부분은 이 컨센서스 있죠. 컨센서스가 이제 12만 5천 명 아니면 13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지금 13만 9천 명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나마 뭐 괜찮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금요일 날더 약간 살짝쿵 더 올라가게 된 거고요. 하지만 뭐 고용 보고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업률 자체가 4.0이었잖아요. 원래는 4.00, 4.1이었잖아. 지금 4.1을 계속 찍고 있어요. 4.2까지는 찍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보는데 이게 이제 4.3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죠. 4.3으로 넘어가면 이건 신고가를 주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지금 4.2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그 고용 보고서에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인력 감축을 좀 많이 했잖아요. 누구죠?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해가지고 그 연방 정부의 그 공무원분들을 많이 퇴사시키고 좀 정리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퇴사시키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반영이 안 된 거 아시죠? 요번에 수치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는 타이밍이 오긴 하겠죠. 다음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 보고서라든지. 그렇게 됐을 게 지금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4.2는 한 번 더 찍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4.2, 4.0 정도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4.3으로 가게 되면 신고 실업률이 새롭게 개선되는 거잖아요. 4.3은 이 아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4.3 됐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새롭게 찍는 실업률이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실업률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것도 하향 조정된 거잖아요. 14만 7천 명에서 13만 9천 명으로 하향 조정된 거지. 다만 컨센서스 대비 좋게 나왔다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 경제는 그나마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정도지. 미국 경제가 좋아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아까 지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지수도 지금 신고가를 주는 게 아니라 V자 반등에서 올라가는 것 뿐인 거지. 다만 이제 그게 사람의 그 마음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하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해 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인 거지. 그건 개인적인 감정인 것 뿐인 거지. 그거는 이제 시장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여기 전월에도 4.2잖아요. 4.3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4.3을 다음에 혹시 찍게 되면은 이 아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4.3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4.9부터가 4.7 아니면 4.9 요 정도 때부터는 이제 진짜 문제가 되죠. 4.7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죠. 비노고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그쵸? 여기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죠. 전반적인 성장 둔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안 좋게 나왔고 살짝쿵 단기 고용 약화 우려 그 다음에 민간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RCM 서비스 지수도 약간 시장보다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몇 분기 동안 성장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은 여전히 판단을 유보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어요. 지금 방향성은 없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서 문제가 됐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차피 주식이란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그냥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초보자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가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단순하게 뭐 지수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내 종목이 올라서 떨어졌어요. 그거는 진짜 AI 시대에 맞지도 않는 내구조 수준인 거고. 그런 수준의 주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말 섞을 필요 없죠. 서로 이야기할 필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 런던에서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죠. 이거 협상 다음 주부터 협상이 들어간다. 또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고, 해당 발표가 관세 우려 완화, 지금은 이제 괜찮죠. 그래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세 우려 완화, 시장 심리 안정, 기술적 반등에 일조했다. 네, 이번 미국 증시는 고용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대비 기술적 반등에 의해 강세가 시장이 강하게 마감됐다. 상승했다. 비노급 고용 외액 뭐 거시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이게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경고음은 있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경고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발표는 단기 심리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준의 FOMC 6월 17일에서 18일 예정인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동결로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 갖고서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압박을 해봤죠. 어차피 파월 연준 의장이 결정을 하는 영역이라 가지고. S&P 500은 6천선에서 저항에 직면했으며 과매수 상태에 있다라고 하네요. 아까 뭐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 네, 요 정도 보죠. 시장은 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한국 시장이라 아시아 시장. 아시아 시장은 뭐 그냥 트럼프 시진핑 통화 이후 시장은 뭐 괜찮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렸는데, 통화는 약 90분 동안 진행됐으며, 그러니까 시진핑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야, 근데 통화를 오래 했다? 통화는 약 90분 동안 진행됐으며 거의 전적으로 무역 문제에 집중되었고 양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가져왔다. 라고 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 완화 합의는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고통의 한계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뭐 히토류 그거 통제를 약간 완화한 부분이 있죠. 그런 소식도 있고. 중국 본토는 무역 기대감이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잘한 파동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번외 소식들을 한번 전해드린다면, 지금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미국은, 근데 이거는 뭐 미국 자국 내 문제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이민 시위 대응위에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 중 100명 이상 체포.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격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관련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배치 명령을 내렸다. 근데 요걸 약간 또 한국에서는 약간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언론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미국 이야기고. 비트코인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거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허가, 미국 자동차 3사 공급망 대응 관점에서 좀 이야기한다면, 네, 중국 정부가 미국 빅3, 빅3 완성차 업체의 히토류 공급망 핵심 공급 업체대 수출 라이선스를 한시적으로 부여한 사실이 2025년 6월 6일 로이터를 통해 보도가 됐다.
허가 대상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히토리오 공급사. 이 스텔란티스는 공급망 차질 없이 대응 중에 있다. 포드도 5월에 SUV 생산 라인을 히토리오 부족으로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 이후 이 부분이 풀렸다는 거죠. 수출이 됐다. 히토리움의 관련 자석류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제로 전환됐다. 중국의 그 전 세계 히토리움 공급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히토리오를 통해 가지고 또 무역 전쟁에 트럼프 무역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유화 제스처 가능성. 보도 전날 트럼프 시진핑 간 통화 진행됐다. 트럼프는 통화 직후 이제 히토리오 제품의 복잡성에 대해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네, 요 부분은 그래서 뭐 공급망이 좀 풀렸다는 부분 히토리오. 저건 되게 자잘한 이야기라서 뭐 저걸 내 가지고 뭐 반등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네, 미중 무역 협상 재개 런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네, 장소는 영국 런던. 네, 6월 9일 월요일이야? 미국 시간으로. 미국의 핵심 경제 수장 3명이 참석한다. 스콧 벤센트,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사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봄에 잠깐 하회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일부 관세를 낮추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히토류 공급, 중국이 미국에 잘 공급해 줄 것인지 여부. 그리고 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뭐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반도체 첨단 부품 미국에서 수출을 약간 통제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로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미국 내 일부 중국 유학생의 비자 취소 문제. 그러니까 되게 자잘한 거긴 한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두 나라가 싸우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히토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지금은 G7 회의 직전에 있다. 근데 이게 또 시향 방송이니까 뭐 한국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런 소식 들려왔었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저번에는 초청을 못 받았었죠. G7 윤 정권 때.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했을 때 그때 초청 못 받았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G7에 네, 초청을 받았고서 참여를 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국 캐나다. 개최 기간 6월 15일에서 17일.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네, 초청국. 네, 한국은 거의 매년 네, 초청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초청을 뭐 못 받아서 이탈리아에서 했을 때는 근데 요번에 초청 받아서 좀 갑니다. 또 여기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네, 이것도 같은 이야기. 뭐 이제 어, 뭐 관세 관련된 이슈 협상을 또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관심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결과 나오는 대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대비 무대이자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외교 복귀를 선언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증시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빅스 지수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리드죠. 여기가 지금 익스테니드 그리드까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살짝금 반등해 주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반등해 준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반등의 영역은 있긴 있습니다. 그동안 좀 하락을 했다가 이게 추세를 한번 좀 그어볼까요? 그렇죠. 그냥 이거죠.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반등해주면 뭐 대략 70달러까지 올라올 수가 있긴 하겠네. 지금은 좀 많이 빠지다가 이제 반등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글, 메타,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는 그냥 올라와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근데 어차피 다 박스권이라 가지고 뭐 이걸 좋다 안 좋다 떠들어댈 것 같지는 않고 그래 해봤자 의미 없고. 네, 지금 뭐 TSMC도 약간 박스권에서 V자 반등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하긴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주가가 여기서 갭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역시 뭐 재방송에서 주목을 했던 종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종목에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벌써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2개월 전에 방송했네. 2개월 전에 방송 지금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방송했다는 얘기잖아. 하여튼간 방송하고 나서 꽤 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할 적에 AI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AI에 대한 수요 관점. 그러니까 AI가 진짜 무섭긴 무서워요. 지금은 AI 없이는 뭐가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볼만한 게 테슬라. 근데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그렇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가격대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내려 꽂았죠. 아실 거고. 메타도 올라오긴 해요. 근데 올라와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V자 반등. 뭐 전고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애플도 뭐 근데 애플은 되게 약하죠. 근데 애플은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 근데 애플이 현재로서 그 모멘텀을 주목받지 못하는 게 이게 기술이 AI 접목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른 회사보다 빅테크 기업보다 많이 뒤쳐져 있죠. 뭐 그냥 매니아층만 있는 거지. 애플은 그렇지. 그래 애플의 그 생태가 있는 거지. 지금 AI 시대에서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애플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아마존닷컴도 뭐 빠졌다가 반등 정도인데 뭐 반등이 많이 나오진 않았네. 월마트도 반등, 다 반등이죠. 근데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울타비타? 예. 울타비타 보셨어요? 이거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이잖아. 울타비타 진짜 많이 올라왔죠. 예, 워렌 버핏 투자한 종목. 전국가 다 있지. 여기 많이 올라왔죠. 역시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뭐 제너럴 모터스는 뭐 그렇게까지 겠지. 예, 그나마 뭐 오늘 조금 있다가 같이 볼 종목인 넷플릭스. 넷플릭스 진짜 잘 올라갑니다. 넷플릭스도 이것도 제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이것도 여러분들과 좀 이전에 다뤘었어요. 하여튼 넷플릭스 잘 올라가고. 네, 요 정도면 뭐 시장 분위기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 정도만 좀 시장 분위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제가 시장을 좀 바라볼 적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증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볼만한 건 없어요. 그냥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부분인데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아직까지 과도기인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잔파동에 의한 등락폭이 존재하는 것 뿐인 거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버틸 정도다 이 정도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증시는 현재 상황만 좀 보고 있는 거요.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은 종목을 좀 보려고 해요. 예, 종목을 좀 보면서 근데 종목에 그 올라가요 하락하요 뭐 그런 진짜 그런 저급한 수준을 보는 건 아니고 그런 저급한 수준을 보는 건 아니고 그 종목이 어떤 거에 그 지금 관점이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종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래도 예의상 시장은 좀 봤어요. 또 시장을 좀 여러분들과 본 관점은 아무래도 뭐 저는 그냥 펀더멘탈이 좀 더 중요하긴 하죠.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증시가 뭐 특별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증시도 뭐 체크해서 볼까요? 한국 증시는 뭐 제가 저번 방송 때 체크했었고 그리고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큰 변동 없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게 된다면은 어 좋죠. 한국 증시 우선 좋아요. 이렇게 되면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좀 뚫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뚫은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져도 다시 여기가 지지 라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한국 증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 증시를 크게 문제로 봤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였을 것 같아. 만약에 한국 증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A 파동에서 여기서 B 파동이잖아. 그 다음 C 파동 빠지게 되면 그렇죠. 여기 깨져버리면은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근데 코스닥은 여기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도 봐볼까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던데. 그렇지. 코스닥은 이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긴 하죠. 이 공간은 존재하긴 한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코스닥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스피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뭐 코스닥은 뭐 어차피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역은 아니어서 코스닥은 그래도 한번 저거는 볼까요? 수급은 그래 코스닥도 들어오긴 한다 그쵸?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들어오긴 하네. 연기금도 들어온다요. 개인이 털리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네,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긍정적으로 보고 뭐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부담스러울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지수 살펴봤죠. 증시 요 정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한국은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셔서 아무래도 이제 뭐 코스피 5천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코스피 3천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좋죠. 내수가 살아나니까. 우선 내수가 살아나니까 그거 좋고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죠. 이제 다만 이제 그건 있죠. 워낙 그 한국 경제가 그동안 네, 너무 엉망진창 와장창이기 때문에 너무 싸질러 놓은 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똥 치우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뭐 한국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증시예요. 한국 증시에 좀 포커싱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에 포커싱을 둘 때 어떤 관점에서 좀 포커싱을 두어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명백한 근거라든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서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좀 바라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예, 증시 이야기 할게요.